박준석 학생이 쓴 책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가 만난 사람들. 근데 이제 박준석 학생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19가 이렇게 로 좀 힘드시고 원래 이렇게 밖에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또 환절기에는 좀 더 몸이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와 주십니다. 예, 모시겠습니다. 여기 앉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준석 학생이 오세요. 여기 앉고 그다음 어머님이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코로나 여기 이렇게. 잘 지냈습니까? 네. 앉으십시오. 혹시 책을 좀 가져오셨나요? 아니요. 제가 10권을 사오았는데 10권을 오늘 안 가져왔어. 네. 안 갖고 왔나요? 괜찮습니다. 네, 이 책입니다. 네. 내가 하고 싶은 8가지. 네, 우리 박준석 작가님이십니다. 네. 박수. 네. 이거 껴도 돼요. 네. 껴도 돼요. 네, 끼세요. 네, 그게 나아요. 네,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옆에는 추준영 네, 박준석 작가님의 어머님이십니다. 네, 박수. 끼셔도 돼요. 네, 이제. 네. 왜냐면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또 SBS 영재박을굴단에도, 나오셨습니다. 그쵸? 그때는 어떤 영재로 나왔나요? 그때 역사 영재하고 네. 사회시사 영재로. 역사 영재랑 사회시사 영재로. 우리 코로나 이제 19 종식되면 프로그램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박준석의 뭐 역사 이야기. 그렇죠? 뭐 이런 것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같이 하도록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도 또 혹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심각 단계에서 좀 내려가면 제가 이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포커스를 내가 하고 싶은 8가지라는 책에 좀 두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8가지 이거를 어떻게 또 출간하게 됐죠? 저희가 네. 일단은 영재발굴단에 나오고 나서 네. 이제 출판사에서 일단은 맨 먼저 연락이 와서 그래요. 저희가 그걸 하게 됐는데 네. 제가 예전에 있던 4학년 때 일기하고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네. 만든 거예요. 그럼 지금은 몇 학년인가요? 지금은 이제 중1이죠. 중1이요? 중학교 됐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학교는 가본 적이 없다. 그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제 경험담하고 이런 걸 담고 있어서 그냥 에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책 소개를 좀 길게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어떤 책이다? 이거는 내가 학생 목소리가 너무 작아. 예. 네. 마스크 빼면 안 돼요? 소리가 너무 작아. 그래요? 너무 작은데? 네. 빼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8가지 이야기잖아요. 그럼 어떤 이야기 구체적으로 책 소개를 쭉 해주셔도 돼요. 8가지니까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하면서 그 8가지가 뭔지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책 안 사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책 몇 권 샀다고 어머니한테 들었죠? 10권. 10권 제가 10권 샀습니다. 책 10권. 네. 갑자기 판매량이 갑자기 소폭 상승한 게 제가 산 겁니다. 네. 인터넷을 통해서. 원래 이 베스트셀러가 요거를 계속 좀 띄워주세요. 이 그림을. 내가 하고 싶은 8가지. 요거를 계속 띄워주세요. 그래야지, 판매량도 좀 늘어나고. 그렇죠.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 띄워놓겠습니다. 네. 얘기를 길게 하셔도 됩니다. 잠시만요. 네. 비행기 모드를 켜놔요. 비행기 모드로. 네. 잠시 꺼두셔도 됩니다. 네. 여하간. 네. 요즘 컨디션 어때요? 요즘 뭐 환절기라서 좀. 꽃가루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난리죠. 난리죠. 예. 근데 좀 괜찮은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 밖으로 안 나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꽃가루를 맡을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나요? 네. 근데 많이 컸네요.
네, 키가 엄청 많이 컸다. 키 위로만 지금 어, 올라가고요. 좀 살도 좀 붙어야 되는데. 옆으로는 아직 우리 아들도 그래요. 그냥 네.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하간 책이 내가 하고 싶은 8가지. 네,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책이다. 쭉. 제가 하고 싶은 8가지라는 책은 네. 이제 제목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8가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한 거고요. 우리가 많이 아는 책처럼 여러 가지 소 제목들이 있고 네. 그 안에 원래 제목인 대제목인 그 내가 하고 싶은 8가지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형식이고요. 이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요. 네. 일단은 에세이기 때문에 제 인생담이라 할까 아니면 인생담. 중학교 1학년인데 와, 인생담. 할까 결과적으로 아니면 이 책은 에세이네요. 에세이. 네. 그렇죠. 수필집이라고 볼 수 있네요. 네. 경험담이 들어있다고 해야 돼요. 거기에서는 일단 아버지의 아주 코미디한 그런 내용도 담겨 있고요. 그래요? 네. 아버님이 좀 재밌으신 분이시나요? 네. 그래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네, 여하가. 네. 어떤 에피소드 하나, 아버지에 대한 에피소드 하나는 정도는? 그게 네. 소제목에 딱 나와 있어요. 어떻게 어떤 나왔습니까? 거냐면요. 네. 아빠 신발이 살구나무에 걸렸단데요. 저희 아파트에 살구나무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살구나무에 살구를 따려고 아버지가 이제 신발을 던지신 거죠. 한쪽 신발을. 네. 그랬는데 그 한쪽 신발이 걸린 거예요. 네, 나무에, 네. 나무 꼭대기에 살구는 못 따고 네. 신발만 걸린 거군요. 네. 그러니까 또 한쪽 신발을 던져서 네. 이제 떨어뜨리려 했는데 그 신발도 걸렸구나. 네. 둘 다. 그래갖고 집에 네. 있던 대나무 갖고 와서 따는데 네. 사람들이 엄청 쳐다봐서 되게 창피했다고 써 있어요. 그런 어떤 아빠와의 추억도 이렇게 담아 있는 책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8가지. 근데 내가 하고 싶은 8가지 중에 한 가지는 어떤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숨이 딸려서 운동을 대부분 잘 못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운동을 다른 친구들하고도 운동장에서 좀 뛰면서 운동을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그 8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박준석 학생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에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흡기 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박준석 작가, 오늘은 작가님, 네,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해서 고통을 좀 많이 힘들어 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소원은 남들과 같이, 그리고 친한 친구들과 같이 운동장을 좀 마음껏 뛰어놀고 싶다. 지금은 뭐 뛰어놀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네. 좀 호흡이 좀 많이 가쁜 상황이시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은? 두 번째 하고 싶은 거는? 소원이 아니고 하고 싶은, 하고 싶은 거는? 운동 능력이 떨어져 다른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습니다. 따돌림을 받아서. 그래서 네. 따돌림을 받지 않고 싶다. 그렇죠. 왜냐면 지금 박준석 작가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보면 되게 건강해 보이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팔이 다친 것도 아니니까 애들이 보기에는 같이 놀자, 또는 야, 너 왜 체육 시간에 왜 가만히 있어? 이러면은 좀 아니야,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성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놀림을 너 축구 하자 그러는데 왜 축구도 안 하고 이러면,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좀 받은 상황이었죠. 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렇게 놀리면 어떤 심정이었었어요? 그게 되게 나한테 왜 자꾸 이러는 걸까? 음. 이런 기분이 들죠. 제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것을 그때 당시에는 좀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은 그걸 또 스스로 많이 극복한 그런 상황이죠. 네. 네. 그럼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네. 풍선을 불어하는 그 바람 넣는 기기나
다른 도움을 받아야 돼서 이제 풍선을 좀 더 잘 불고 싶다. 그러니까 세 번째 물론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러니까 세 번째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8가지 중에 세 번째를 들으니까 마음이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산소 포화량뿐만 아니라 이게 호흡이 딸리다 보면 풍선도 일반 사람들도 좀 불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특히 우리 박 작가님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 호흡이 딸다 보니까 이 풍선을 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이제 단수와 같이 리드가 없는 이제 그런 관악기를 불 수가 불기가 없는 거죠. 어려워서 네. 리코더 같은 거. 네, 잘 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내가 하고 싶은 8가지 중에 4가지만 들어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반 학생, 그러니까 준석 박 작가와 같은 준석 군과 같은 일반 학생들은 이게 무슨 뭐 하고 싶은 8가지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 건강한 학생들이 당연시 여기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말 하고 싶고 그리고 바라는 게 아닌가. 물론 지금 시청자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박 작가 우리 준석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5번째는요? 5번째는요. 네. 이제 병원에 넘어가서 네. 학교를 자주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고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싶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지금 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계속적으로 할 수 없죠. 그리고 또 병원에 있는 시간도 또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학생들과 그다음에 선생님들 수업도 받고 싶고 아이들과 또 어울리면서 또 도시락도 까먹고 싶고 그렇죠. 소풍도 가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5가지는 또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좀 자주 가서 선생님들하고 친구들과 놀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네요. 그 다음에 또요. 6번째는 자꾸만 재채기가 나고 콧물이 나서 항상 휴지를 휴대해야 되는데 이제 휴지를 더 이상 휴대하고 싶지 않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것 또한 재채기나 콧물 또한 가습기살균제 질환 중에 또 하나가 아닌가. 비염이라든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게 또 자꾸만 풀다 보면 또 여기가 또 헐어요. 예, 피부가 다. 참 마음이 또 무겁네요. 그 7번째는요? 7번째는 살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놓을 때 굉장히 아픕니다인데요. 이게 많은 분들께서 주사 맞으셨으면 이제 아실 텐데 주사가 굉장히 따갑지 않습니까? 네. 그래갖고 할 때 어떨 때는 예방 주사를 팔에다가 놓다가 살이 없어갖고 뼈를 찌른 적도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다시는 그렇게 안 그랬었으면 좋겠다. 저가 왜 아따 그랬냐면 제가 주사 맞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때는 불주사라는 걸 맞았었어요. 예, 근데 저는 불주사를 안 맞았습니다. 예, 왜냐면 제가 6학년 때 불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애들 줄 세워놓고 저 차례 때 도망갔어요. 예, 그래서 방송으로 김기태 학생 빨리 오세요. 불주사를 맞기 전에 불주사를 뭐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여아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깨에는 불주사 자국이 없습니다. 여하간 그런데 이 또 많이 이렇게 많이 먹나요? 많이 먹지도 못하죠. 양껏 많이 먹을 수 있나요? 어땠나요? 지금은? 그러니까 살이 또 안 찌고 그리고 병원 생활 또 오래 하다 보니까 그리고 호흡이 제 개인적으로는 호흡에도 문제가 있으면 이게 또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지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로 많이 안 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뼈를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링겔 같은 것도 꼽잖아요. 그러면 링거라고 하죠. 예, 손이나
정 아니면 또 발에도 꼽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도 꼽고. 네, 머리에 꽂았었고. 예.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아이가 좀 설명을 네. 못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네네. 사실 예방접종은 근육 주사라 네. 이쪽에다 맞아야 되는데 네. 찌르다 안 되니까 엉덩이에 맞아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네. 6학년 때 마지막으로 맞아야 되는 그 주사도 엉덩이에 맞은 적이 있고요. 이제 1살 때 그랬으니까요. 라인 자체가 그러니까 혈관 자체가 다 네네네. 숨어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한 번, 두 번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임상병리 실장님이 오셔도 네. 거의 실패를 하고 본인도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죠. 몇 번씩 찌르는군요. 기본 한 3-4번은 항상 찌르고 하다가 또 터져서. 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상상도 하기 싫다. 보통 쓰는 그런 바늘로 못 빼고요. 얘는 혈액 검사를 할 때도 나비 바늘이라고 작은 바늘로 해서 줄을 연결해서 그걸로 뽑아서 네. 통에다 넣는 방식으로밖에 못 해요. 하다가 다 터져 버려서. 그래서 혈관 자체가? 네, 지금도 혈관이 다 숨어 있고요. 얘가 너무 불쌍한 게 이렇게 보면 햇빛에 이렇게 보면요. 여기 보면 하얀색 혈관 따라 하얀색으로 다다다다다 네네. 찍혀 있는데 네네. 이게 다 주사바늘 자국인 아이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1살 때부터 네,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뭐 혈관 주사도 맞고 주사도 맞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정상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프지 뭐 저 특별한 질환이 없으니까 혈관이 또 약해요 저도. 그래가지고 혈관 주사 맞을 때 보통 한 2번은 찔러요. 첫 번째 찔러서 되는 간호사는 정말 베스트. 예, 혈관 잡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물며 나이도 어린데 그리고 계속적으로 또 병원에 다니고 치료를 받은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 8번째는요? 8번째는요. 네. 다른 아이들은 툭 치면 그대로 넘어져 갖고 친구들과 몸으로 부딪히는 재미있는 운동을 하고 싶다예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막 몸으로 막 부딪히면서 놀고 싶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죠. 네. 아, 참.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8가지를 들어보면 이것이 뭐 큰 뭐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 우리 집이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 뭐 내가 공부를 너무 잘하고 싶다. 뭐 좋은 차를 갖고 싶다. 돈을 갖고 싶다. 뭐 어디를 여행을 가고 싶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흔히 하는 그런 행동이나 일상인데 그런 일상적인 일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석군의 바람은 결과적으로 가장 큰 거는 남들이 하는 내 나이 또래의 내 친구들이 하는 것을 그냥 하고 싶다. 그냥 운동장에서 뛰고 싶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놀고 싶고 막 놀리기도 하고 그러면 또 가서 또 때리기도 하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하는 그다음에 학교 잘 등교해서 친구들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고 선생님하고 또 선생님 가르쳐 주신 것도 배우고 싶고 이런 일상적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바람을 8가지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다 원인을 찾아보면 왜 우리 준석 군이 8가지 그를 내가 하고 싶은 8가지의 원인을 그 바람이 되는 원인을 찾다 보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런 8가지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준석 군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좀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기자회견도 또 하시고 그랬더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한 말씀 하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해서 한 말씀 하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어른들은 네. 저희 보고 이제 천천히 해도 잠시만요. 돼요. 괜찮아요. 잘못하셨으면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된다고 다들 말씀하시죠. 그렇죠. 잘못한 사람은 잘못을 인정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게 피해 보상의 첫 번째 단추를 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저한테 이런 짓을 한
기업들은 네. 대부분이 어른들이잖아요. 그렇죠. SK 애경, 그다음에 옥시, 그다음에 이마트, 그다음에 뭐 많습니다. 롯데 쇼핑, 그다음에 홈플러스 이런, 그다음에 LG화학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거의 뭐 47개 업체인가요? 아마 그 정도일 겁니다. 모든 대기업은 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또는 판매했던 살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어른이신데 네. 저희 보고 잘못을 인정하라고 네. 잘못을 저지르면 잘못을 인정을 하지만 네. 왜 자신들은 그걸 말하는 어른들은 왜 그걸 실천하지 않으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2017년부터 그 문재인 정권 촛불혁명 이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 5월 달부터 5월 말부터 제가 가습기 살균제에 그 전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해결을 위해서 조금만아마 미력하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같이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제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 공동 운영위원장으로서 많은 피해자분들과 그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그래서 제가 가습기 넷이 줄여서 가습기 넷이라고 하는데, 가습기 넷이 2018년 11월 27일 날 SK와 애경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4일 날 제가 고발인으로서 12시간 25분 조사를 받고 1월 15일 날 검찰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수사단을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23일 날 조사를 마치면서 34명을 기소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신 분이 1994년도 때 처음으로 SK 케미컬의 전신이죠. 유공 케미컬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시판하고 1995년 처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질병관리본부에 원인 미상의 소아가 지금 사망했다라고 보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시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조사를 했다면 그 원인 모를 그 소아의 사망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지금 준석 군뿐만 아니라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습기 살균제가 가장 많이 팔린 시점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걸 밝혀내지 못했고, 그러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습기 살균제를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 쓰면은 이상한 정도로 광고를 많이 했었고요. 그 중에서 옥시가 거의 뭐 판매량이 50% 이상, 뭐 70%의 판매량, 옥시 가습기 살균제, 옥시 싹싹, 예, 가습기 살균제 담당 뭐죠? 제품 이름이 정확하게 가습기 살균제 옥시상과 가습기 당번이요. 그렇죠. 가습기 당번이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SK나 애경이 팔았던 게 가습기 메이트,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시판되었고, 그것을 사용한 국민들은 공식 환경부 산하의 독성학회에 의뢰해서 환경부가 용역을 줘서 조사한 결과 2017년에 사용한 사람만 450만에서 500만 정도.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서 건강 피해자로 인정된 건강 피해자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49만에서 54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중증 피해자로 조사된 게 4만 명입니다. 그리고 환경산업기술원에 내가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자요라고 신고한 사람만 6천여 명, 6,700여 명이 되고, 지금 그 중 6,700여 명 중에 사망자가 지금 1,500명. 1,500
명이 넘었죠. 그 6,700명 중에서 네. 작년까지 19세 아동은 1,770명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450만에서 500만이 사용했는데 그 450만에서 500만 사용하신 분들 중에 사망자가 1,500명 이상이 아니라 내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요라고 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하신 분들 6,700여 명 분들 중에 사망자가 1,500명 이상이 된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고 돌아가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수만에서 수십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해결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살인기업에 대한 처벌은 옥시, 그다음에 롯데쇼핑, 홈플러스, 그다음에 뭐 용마산업이라는 그 제조 판매상 뭐 이런 정도의 대표가 6년 정도, 6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 거 이외에는 전혀 처벌이 되지 않고 지금도 SK와 애경은 우리 이마트 이런 그다음에 LG 이런 대기업에서는 사과조차도 지금 아까 전에 우리 박준석 군이 얘기한 것처럼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인정하는 게. 그리고 피해 해결의 첫 번째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인정과 사과입니다. 그러나 SK와 애경, 이마트, LG 이런 대기업들은 아직까지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준석 군이 얘기한 것처럼 박준석 우리 작가 책을 냈으니까요. 우리 박준석 작가님이 쓰셨던 내가 하고 싶은 8가지라는 책은 직접 박준석 군이 군 작가 그러니까 우리 군이라 하자. 예, 그렇죠. 작가라고 하니까 또 그렇죠. 여하간 작가입니다. 책을 내. 그렇죠. 책 좀 많이 사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준석 군이 베스트셀러 돼가지고 좋은 일에 좀 쓰고 그렇죠. 엄마 또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옷도 좀 하나 사드리게. 예, 그렇죠. 저는 10권 샀습니다. 제가 몇 권은 또 우리 바람과 함께 살아지다의 시청자들한테도 추첨을 통해서 드립니다. 그렇죠? 이 책 좀 많이 사주셔서 과연 이 준석 군이 이 누구나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8가지 일반인이면은 이게 뭐 하고 싶은 8가지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얼마나 그 일상,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의 그런 흔히 할 수 있는 그 일상이 지금 준석 군한테는 가장 하고 싶은 8가지가 되는 거니까 읽으시면서 또 우리 준석 군을 또 생각하시면서 또 이거 왜 이럴까라고 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서 또 관심을 또 많이 가져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님이 이 준석 군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에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은 저도 저희 가족이 사회적 약자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요. 네. 또 이렇게까지 책임 없는 사회인가에 대한 화도 많이 났고요. 그리고 믿어서 기다렸는데 기다린 게 왜 이 모양일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아이가 아팠지만 저는 매주 촛불을 들기 위해서 창성동 별관 앞에서 아이와 같이 계속 촛불을 드는 일도 했었고요. 네. 그런데 저희 아이의 판정 기준이나 판단을 봤을 때는 정말 많이 화가 났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뭘 하나 살 때도 그냥 믿고 검사를 했을 거라는 마크를 보고 사고요. 그렇게 하지 누가 하나에서 10까지 저희가 검사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래야 사회가 맞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도덕적으로 기업이 망가졌기 때문에 검사조차 내지는 반드시 해야 될 절차를 무시하고 일단 시판과 판매를 하고 사건이 터지고 나서 막으려는 전형적인 사람 죽이기 형태밖에 되지 않거든요.
국민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기업이 먼저인 나라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아름답고 살 수 있고 건강한 그런 나라가 돼야 저희도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고요. 얼마든지 살만해라는 세상은 정말 살만해라고 하고 싶은 그런 나라를 이 아이들한테만큼은 정말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겠습니까? 사실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70년을 살아야 될 아이가 폐가 다 망가졌어요. 이 아이는 살면서 한 살 딱 1년만 편하게 숨을 쉬었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숨을 쉬는 게 지금은 이게 편한지 아픈지도 모르는 거죠. 기억조차 없으니까. 그렇죠. 편하게 숨을 쉰 적이 없으니까요. 아이한테는 정말 부모로서는 미안하고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고마워하고 그렇게 키우고 있고요. 그렇게 해주리라고 생각했던 정부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서 좀 많이 화가 나고 있지만 제가 수요일 날 지금 아이가 개학을 하고 나면 수요일 날 다시 피켓을 만들어서 옥시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에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억울한 점이 있거든요. 그러고 제 일 같았으면 진즉에 포기했을 거예요. 아이의 미래와 아이를 위해서 끝까지 싸울 거고요. 네. 지금 재심을 넣은 지 1년이 됐는데 저희는 재심 결과가 통보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도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는 지금 상황이고요. 여러 군데를 다 쫓아다녀 봤거든요. 제가 하면서 국회도 다녔고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백분 토론회 가서.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어요. 제발 억울한 아이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피해를 당한 아이들만큼은 이 나라에서 구제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 당시에 이 가습기 살균제를 부모들은 거의 다 썼다라고 봐요. 그렇죠. 저도 썼으니까요. 이게 유행 아닌 유행이에요. 가습기 우리나라 엄마들은 그런 경쟁 의식들이 있어요. 내 새끼를 잘 키우겠다는. 그렇죠. 건강하게 키우겠다는. 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내 잘못으로 인해서 아이가 다 망가졌거든요. 이 아이한테 저는 죽을 때까지 미안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두려웠고 힘들지만 어차피 제가 먼저 없어지면 이 아이가 그걸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결도 되고 아이가 좀 더 편하게 집중해서 살 수 있는 그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또 개인적으로 좀 몇 번 봤죠? 그렇죠? 그다음에 친일청산 하자고 그 집회 때도 제가 시민연대 함께 깃발 드는 것도 봤고, 그렇죠? 저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저 사람은 왜 저기서 깃발 흔들고 있나? 그렇죠? 그런 생각도 했었을 겁니다. 네,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은 제가 공동운영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적극적으로 활동을 못하지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 또 노력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직 가습기 살균제 참사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옥시가 다 발생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아직도 걸음마도 떼지 않은 단계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해서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피해자분들이 옥시 본사가 여의도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의도 그 IFC IFC 건물에 있는데 혹시 지나시다가 최준영 추준영. 죄송합니다. 그 최준영이라고 배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박준석 어머님인 혹시 1인 시위 하시고 계시거나 또 다른 분들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해서 또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응원도 해주시고 또 지지도 해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오늘은 뭐죠? 내가 하고 싶은 8가지를 많이 사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준석 군이 또, 이 책이 또 베스트셀러가 돼서 우리 준석 군이 또 좋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기뻐할 수 있도록 좀
뭐랄까 기뻐하고 좋아할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또 코로나 또 19 또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웃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많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또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책도 많이 사주시고요. 그리고 또 요 책 밑에 또 댓글도 또 많이 또 달아주시고요. 그렇죠? 힘내게. 그래서 요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한 권씩 그냥 사는 걸로 네 긴급 재난 지원금 받으시고 책도 사시고 왜냐하면 이게 또 상품권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문화생활도 또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환절기에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네, 또 뵙겠습니다. 네.